안녕하세요. 도시혈반의 슈퍼해머입니다. 도시혈반 이번 77강도 인연법을 연속적으로 고찰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인연법을 통찰한 지도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시간 참 빨리 가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스토리의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 다섯 번째 통찰할 때 이제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쪼개서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벚꽃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벚꽃이 만개했고 거리마다 벚꽃이 많이 폈었죠. 지금 내려가 보면 이제 그 벚꽃들이 다 떨어지고 지고 이제 없습니다. 이 벚꽃은 내년 봄이 되면 이제 다시 피겠죠. 내년 봄이 되려면 이제 곧 다가올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이라는 시기를 지나야 됩니다. 이 세 개의 계절을 지나고 다시 봄이 왔을 때 이제 이 벚꽃이 피게 되죠. 자, 이렇게 벚꽃나무에 벚꽃이 피려면 환경과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자연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이 속에 이제 인연법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법의 근본 원리를 이런 대자연의 법칙에 의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벚꽃이 1년에 한 번 피죠. 사계절이 지나고 봄이 되어야 이제 벚꽃이 피는데, 우리 인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각자 운명을 살아가면서 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초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년, 어떤 사람은 말년에 이 꽃이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처럼 꽃이 피고 나면 어떻습니까? 꽃이 지죠. 모든 꽃은 필 때는 화려하지만 지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게 사라지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20대 때, 30대 때 엄청나게 유명해서 꽃을 활짝 피운 연예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40대, 50대가 되면 그 엄청나게 화려하게 폈던, 화려했던 그 삶이 꽃이 지는 것처럼 그 화려한 삶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말 화려했던 연예인이 일반인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때 엄청 화려하게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이 뭐 40대도 50대도 60대도 지속적으로 계속 화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꽃이 피게 되면 반드시 이 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꽃은 진다라는 거죠. 핀 꽃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고, 꽃이 지면 또 언젠가 반드시 이 꽃은 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연법의 핵심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업을 지었던 악업을 지었던 간에 이 꽃이 핀다라는 개념은 결과론적으로 과보, 즉 결론이 난다라는 거고, 이 결론은 때가 되어야 난다. 벚꽃이 사계절이 지나고 때가 되어야 벚꽃이 피듯이 그 다음에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충분한 물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뭐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의 조건이 형성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때가 되어야, 그러니까 인연이 되어야 그 시절에 그때에 이제 벚꽃이 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조건이 되어서 피게 되면 반드시 핀 꽃은 다시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대자연의 법칙을 적용시키면 우리 인간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각자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각자의 삶 속에 각자마다의 계절을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사로운 봄의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정말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그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계절이 변하듯이 이 겨울도 지나간다라는 거죠. 겨울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겠죠. 그죠? 반대로 지금 따사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서 또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대자연이라는 큰 법칙 안에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자연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데 인연법, 즉 진리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쌓여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때가 되면
인연이 되면 환경과 조건이 되었을 때 반드시 결과로 드러난다. 이 결과라는 것이 사람마다 시기라는 게 있는데 이 결과가 뭐 초년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중년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말년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운이 나쁜 사람이라도 인생에 총 3번의 기회가 온다. 이 말도 이 3번의 기회라는 것은 아무리 못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 3번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3번의 따스러운 봄이 오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벚꽃이 피는 자연의 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이제 인연법을 통찰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인연법, 즉 진리를 지금 통찰 중인데 이 진리는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법칙은 자연이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통찰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이치를 이제 들고 와서 다시 이제 해석을 해보면 현재 나에게 일어나 있는 이 환경을 제가 인연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자 개개인이 서로 다른 천태만상의 환경이 일어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 있는 지금 이 인연, 즉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이 현재 시점까지 걸어온 삶의 예정이죠. 이 삶의 현재 시점이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지표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좌표값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지나온 무수한 생의 과거와 앞으로 돌아올 미래의 중간인데 서로 유기적으로 인연법으로 물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이런 현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미래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현재의 삶이 어떤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사람을 관찰했을 때 이 사람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성격을 유심히 보면은 이 사람의 운명이 어느 정도 눈에 드러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사냐, 어떤 인연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과거의 지표가 되고 다가올 미래의 좌표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해보면 불교에서 윤회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윤회를 한다라는 것은 반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벚꽃이란 나무가 자라났는데 이 벚꽃이란 나무가 때가 되면은 다시 벚꽃이 핀다. 반복을 하죠. 그죠? 환경이 조성이 되면. 자, 이렇게 이치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지금 현재에 반복하고 있는 이 행위들은 과거의 무수한 습관에 따라서 현재도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반복을 하고 있는, 윤회를 하고 있는 것들은 미래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현재 그렇게 할 확률이 높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도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100%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윤회하는 것은 반복을 한다. 무엇이? 나라는 존재가 무수한 생의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되어서 이것이 현재 삶을 놓게 되고 이 현재 삶이 다시 반복이 되어서 또 다른 미래를 불러들인다라는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르게 천태만상으로 각자 가진 생각과 집착에 의해서 환경이 일어나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라는 시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온 무수한 과거의 지표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제 좌표값이 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좌표값이 되기 때문에 나의 환경, 즉 인연을 해석하게 되면 나의 운명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 이렇게 이제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운명이 해석이 되어야 이번 생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공자의 논어를 보면 나는 50이 되어서야 지천명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천명은 하늘의 명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하늘의 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 이 운명 안에 반드시 만나고 정해져 있는 필연, 그러니까 숙명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50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천명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이 시기를 이렇게 보낼 때, 그러니까 인간이 도리를 갖추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 그 시기 때 어떤 영역 안에서 그 과정을 거쳤을 때
50이 되었을 때 지천명, 즉 나의 운명과 숙명, 필연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전달한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의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정도가 엄청나게 자기 인생 안에서 많은 걸 깨달아야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각성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못 찾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이게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생은 이런 거야. 뭐 나는 성공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각자 자기 인생의 주관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 나의 주관이 없으면 이렇게 질질 끌려간다라는 거죠. 나의 주관이 일어나고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나의 운명, 즉 나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지 내가 저 사람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찾지 못하고 주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가 얇아져서 남들 말에 혹하게 되고 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어를 보면 지천명이 있기 전의 단계에 불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하지 않는다. 불혹. 나의 주관이 어디도 혹하지 않고 나의 주관이 반듯하게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에, 나의 운명에, 나의 삶의 여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비교하지 않고 나의 삶을, 나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지천명, 즉 나의 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해석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환경, 즉 인연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인연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환경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유를 통찰을 통해서, 각성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법, 즉 인연 속에 숨어있는 진리, 대전의 법칙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나의 운명을 내가 공부하고 해석한다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도시열반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모든 궁극적 목적이 뭐냐? 각자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각자의 운명을 찾아서 그 삶 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의 운명, 숙명, 필연의 해석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왜 이런 환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는 지금 어떤 환경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면 혼란스럽거나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헷갈리고 혼란스럽다는 의미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해가 되면 화가 안 나고 이해가 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불안정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신점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철학관을 가서 이제 사주팔자를 보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는 그 미래 속에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를 뿐이죠. 하지만 이 불안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이 미래라는 것은 무수하게 지난 과거와 현재가 더해진, 이것이 윤회가 돼서 반복이 돼서 돌아오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또 통찰하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연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인연이라는 것은 환경인데 이 환경 속에, 이 인연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내가 찾는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공부해서, 불교를 치면은 올바른 법, 즉 정법을 공부해서 나의 운명을 찾고 주체가 돼서 살아나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불교적 용어로 천상, 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연결해서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 스토리를 연결해서 이번 시간은 이 스토리의 이제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이제 들어가서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이제 이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홍기가 꽉 차서 이제 부모님께서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 상대자를 찾는 과정에 있었죠. 그래서 뭐 다양한 사람들, 조건 좋은 사람들과 선을 보게 했는데 원체 성격이 까탈스럽고 뭐 그 다음에 한 번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퇴짜를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 되게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는 환경이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뭐 누구를 만나는데 매일같이 만나러 나가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하셨겠죠. 자, 이렇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인사를 그러면 드리겠다 해서 이제 약속 날짜를 잡습니다. 약속 날짜를 잡고 이제 제가 기다리는데 저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 친구한테는 환경을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이해를 한 거지 이 친구의 부모님이 이해를 한 건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과 이 친구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죠. 부모님은 어쨌든 좋은 환경에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좋게 잘 살기를 바라겠죠. 그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을 다 드리고 그런데 부모님이 뭐 석연치 않게 생각을 하시거나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내가 고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선택권이 없죠. 저희 환경이 열악한 거지 이 친구의 환경이 열악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굳이 뭐 그런 저 자신을 포장해 가면서까지 뭐 이 친구와 어떤 결혼을 생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도 뭐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이 계속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저의 생각, 저의 확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딱 이제 만나 뵈러 갔습니다. 조용한 음식점에 이제 룸에 예약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 뵀는데 아버님, 어머님 인상이 너무 좋으신 겁니다. 너무 편안하시고 너무 매너 좋으시고 자상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런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전혀 제가 부담이 된다든지 불편한 어떤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나 뵙고 처음에 이제 인사를 이제 드리고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죠. 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직업은 이런 일을 했고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좀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좀 서두르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의 처해진 상황을 이제 이 친구한테 말한 것처럼 숨김없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아버님께서도 그 당시 때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나도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서두르는 거기 때문에 결혼에 들어갈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말했을 때 저희 반응이죠. 똑같은 겁니다. 뭐라 반문을 할 것도 없고 뭐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저 입장을 다 헤아리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정말 배려를 하셔가지고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고맙고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부모님을 인사드리고 나서 이 친구 이제 형제들, 남매들을 같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둘째인데 요즘에는 사남매 잘 없죠. 많아봐야 삼남매고 뭐 보통은 2명이죠. 그리고 1명의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만나봤는데 가족 애라고 하죠. 가족 애가 너무 좋은 겁니다. 단란하고 형제끼리도 사이가 좋고 부모님도 너무 자상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그 가족이라는 환경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한테는 이성적으로 호감이 별로 많이 안 일어났습니다. 이성적인 호감은 내가 뭐 일어나야지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우리가 남녀끼리 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참 괜찮은데 좋아하는 감정이 안 일어난다. 뭐 이래가지고 시작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이성적 호감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부모님이나 이 친구가 가진 이 환경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친구의 환경을 나도 같이 이 환경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님도 너무 좋아 보이고 아버님도 꼭 나의 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이 친구한테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것은 일단은 별개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그 형님이 계속 옆에서 이제 또 가스라이팅을 시켰죠. 그래서 저는 그래, 이런 환경 같으면 뭐 결혼을 해도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생각을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 이 결혼 진행이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 친구를 만나서 결혼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석 달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뭐 연애 비슷하게 한 시간이 한 달 반, 두 달이나 치면 결혼을 진행한 시간이 한 달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진행이 됩니다. 좀 과장을 해서 잠깐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결혼이 진행됩니다. 이 친구 집안이 천주교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천주교라는 종교를 가지셨는데 제가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성당에 가서 이제 신부님이죠. 신부님 앞에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하고, 이제 천주교는 서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뭐 바람을 피지 않는다, 뭐 죽을 때까지 뭐 이 사람과의 뭐 신용을 지킨다, 신뢰를 지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날 성당에 가서 서약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일대기 때 설명을 드렸고 일대기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바쁘셔갖고 집에 잘 안 계실 때 저를 어머니처럼 케어를 해주신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 아주머니께서 천주교셨고 제가 이 아주머니 따라서 주말마다 성당회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께서 제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쯤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 아주머니를 마지막으로 뵀을 때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래로 흰 옷을 입고 저를 이렇게 좀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던 그 기억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거든요, 제가. 그런데 성당 가서, 이제 저는 성당에 갈 일이 정말 없거든요. 뭐, 교회는 친구 따라 가끔 갔지만, 성당은 정말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 성당에 가서 서약을 하는데, 그 아주머니 생각들이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그 아주머니의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기운을 느끼기 제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혼자다, 그래서 힘들다, 외롭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의 기운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됐던 거죠. 그 생각의 시발점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기분이 묘했죠. 그 신부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안 가봤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대학교 때 졸업여행을 이제 제주도로 갔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해외여행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외국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행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랑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시작으로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갑니다. 저는 이때 또 하나 깨달았죠. 다른 인연을 통해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 인간은 겪게 되는 거구나. 인연은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인연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시작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환경을 제가 겪게 되죠. 자, 이 환경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깨달음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연은 저에게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온 인연이죠. 지금 해석을 하면 저는 뭐 집에 도움을
받을 여력이 안 됐습니다. 돈도 없었고 물질적으로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 모시고 제가 이제 산 집이 하나 있었는데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살고 싶다 해서 집을 하나를 새로 장만을 했는데 새로 사는 집이라든지 결혼에 들어가는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장인집이죠. 장인댁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물질적으로 제 돈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의 아버님이 꼭 저의 아버지 같았습니다. 저를 대해주시는 게 정말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정말로 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했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고 이제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죠. 자, 이렇게 갔다 와서 이제 하루는 이제 잘 시간이 되어서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그날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잠이 안 와서 이제 이 친구는 옆에서 자고 있고 천장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벽 천장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천장 옆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에 별들이 이제 같이 보이는 거죠. 멍하게 이렇게 멍 때리죠, 우리가. 멍 때린다고 하죠. 이렇게 멍하니 멍 때리는데 신기한 겁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끙끙 앓고 있고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회사 옥상에 올라가면은 도움 받을 데가 1도 없으니까 저는 하늘 보면은 눈물만 났었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고 내 팔자는 왜 이렇지 하고 신세 한탄을 했단 말이죠. 불과 석 달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우연치 않게 여러 번 만나서 그 형님이 또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과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했고 그 사람의 가족들과 가족이 되어서 가족의 일환이 되어 있고 끙끙 앓던 사업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하나 둘씩 되고 있는 이 환경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계획을 되게 철저하게 짜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계획을 짜고 수립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환경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완벽주의자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런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뭐 가진 게 없다면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저런 것들을 종교에 의지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제가 전혀 계획도 없었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논리적으로 전혀 해석할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어색한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그 형님은 이혼을 하고 일본으로 떠나버려서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천장을 보고 그 별들을 보면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탁 하고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뭐 그 다음날부터 바로 뭐 찾아야지 이래서 찾은 건 아닌데 어쨌든 생각을 탁 하고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친구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나에게 맞췄다. 운동을 좋아한다 하면 운동을 같이 하자 해서 자전거를 사고 뭐 겨울에 우리 스키를 타러 가자 하면 스키 장비를 바로 다음날 사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나의 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다 맞추겠다라고 맞춰줬죠. 자,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저에게 맞췄던 모든 것들을 안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필연의 형태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 필연이기 때문에 저에게 다 맞추는 겁니다. 맞췄던 거죠. 그래야 결혼이 성립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안 합니다. 같이 타자고 샀던 자전거는 방치를 합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요. 안 탑니다. 그리고 스키 장비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안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그런 스키를 타고 자전거를 타는 이 운동을 저 혼자 이제 하러 다니거든요. 자, 이 친구는 원래 라이프 스타일이 집순이라고 하죠. 집에 좀 가만히 있는 스타일입니다. 여행을 가는 건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를 많이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이제 그 친구의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일 외에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결혼 이후에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살림을 하죠. 자, 어쨌든 이 환경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 친구랑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족이 생겼죠. 이 친구의 아버님 그리고 이 친구의 형제, 남매죠.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되어가지고
주말마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주말마다 이제 어머니께서 정말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시거든요.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죠. 일단 다 모이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자식을 놓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다 모이면 되게 이제 식구가 많죠. 어쨌든 주말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나서 또 차를 마시고 또 식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환경들이 연출이 되죠. 저는 이런 환경들이 일단 어색하죠. 처음에는 너무 이 환경이 따뜻하죠. 따뜻하게 느껴지고 가족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버님 생신 때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념일에 다 같이 또 여행도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환경을 통해서 제가 가족애라는 결핍감,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제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홀로 걸어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에너지를 정확하게 받게 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혼자 걸어가는 길은 말씀드렸죠. 진리를 찾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운 것은 기본이라고, 기본 탑재돼서 태어나는데 그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가족에 따른 집착이나 애정 결핍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환경을 통해서 다 공중 분해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집착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 있다고 해서 뭐 외롭거나 뭐 결핍감이 들거나 뭐 이런 어떤 이런 감정이 집착이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거죠. 홀로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와서 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이 표현이 나에게 해주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족애를 이제 느끼면서 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 친구하고의 어떤 궁합은 잘 안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들도 안 맞고, 그리고 이 친구는 성격이 되게 깐깐하고 원리 원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정말 아껴서 쓰고 좀 속된 말로 헛된 짓거리를 안 하는 정말로 원리 원칙주의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친구가 저에게 원했던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날려 보이는 뭐 오픈카, 스포츠카 바로 당장 처분하자 이렇게 해서 차부터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총각 때 입었던 옷들이 있죠.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옷들도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회사를 갔을 때 다 어디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사주는 옷만 입게 되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업에만 전념을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지를 찾고자 하는 공부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고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 말씀드렸죠. 3년 동안 미친 듯이 책을 보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이 시기 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딱 3년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3년이면 대략 1000일인데 저는 이 친구와 이 환경을 정확하게 3년을 딱 겪고 이 친구하고의 환경이 깨지게 됩니다. 이 친구 환경이 어떻게 깨지냐? 새로운 필연이 다시 와서 이 환경을, 이 필연이 깨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신기하죠. 어쨌든 3년이라는 시간에 이 필연하고의 환경이 일어나서 이 환경에서 가족도 생기고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3년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서재방을 만들어서 서재방에 박혀서 운동과 일하는 시간을 제한 모든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때는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를 찾아야지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뭐지? 그리고 나는 사업으로 이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 뭐 운에 관련된 책들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운명에 관련된 책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기준의 카테고리 책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이제 책을 읽게 되죠. 자, 이 시기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체력도 좋았고 살도 많이 찝니다. 살도 많이 찌고 그리고 그 사업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돈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해결이 되면서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한 기본을 닫게 되는 거죠. 재산도 부동산도 점점 늘어나고 뭐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걸 갖추고 건강한 어떤 환경이 이제 딱 이제 일어났죠. 이 시기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내가 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부모 복도 없고 그런 팔자여서 이제는 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갑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그런데 3년 차가 될 때 필연이 땅 하고 나타납니다. 이 필연이 나타난 시기 때 이 필연이 이제 이 친구죠. 애기 엄마 현재 이 친구가 우리 관계가 2년이 된 이후부터 애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재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기를 빨리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 당시 때는 왜 이 친구가 애기를 빨리 가지자고 이렇게 재촉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렸죠. 나중에 또 통찰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환경을 뜻합니다. 자, 이 환경이 인연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환경이라 하고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가 나에게 아기를 빨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환경이고 인연인데, 자, 이 환경이 그 현재 시점에서 해석이 되느냐?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나는 이제 고생을 여태껏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꽃길만 걸어라는 갑다라는 그 해석을 현재 시점에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 생각은 다 틀렸던 거죠. 왜냐? 우리 인생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현재를 해석해야지 이 해석이 올바르게 나오는 거지. 이 현재 일어나는 일만 놓고 옳다 그르다 뭐 재수가 있다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재촉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도 알다시피 엄청나게 체력적으로 건강한 상태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아기가 생길 때가 되면 생길 텐데, 그리고 뭐 생길 때가 돼야 생기겠지. 그리고 뭐 억지로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죠. 어쨌든 이 친구가 2년 전부터 이렇게 쪼기 시작을 했던, 그러니까 재촉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영적으로 우리의 필요는 아기를 놓고 관계가 여기서 부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라는 게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필연이 나타나서 깰 거다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아기를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촉을 하는 겁니다. 왜냐? 3년 안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난, 그러니까 숙명의 환경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정해진 것들이 빨리빨리 그 시간 안에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운명 속의 숙명, 필연은 이미 결과가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뭐 판단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뭐 계책을 한다라고 우리 인간이 교만하게 생각을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새로운 필연이 와서 이 환경이 깨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필연이 왔을 때 이 친구를 포함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필연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필연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다 깨져 버립니다. 제가 어떤 건강했던 삶들, 책을 읽는 환경들, 말씀드렸던 재산을 축적해서 모든 것들이 난도질 당해서 다 깨져버립니다. 보통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악연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악연, 선연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쪼개놓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형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해석은 인연법을 완전히 통찰해야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인연법을 통째로 제대로 못하면 악연을 이렇게 피하는 것이다. 선연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 인간이 쪼갠다라는 거죠. 인연법을 대전의 법칙을 진리를 제대로 통찰하게 되면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죠. 벗어나야지 보이는 겁니다. 환경이. 벗어나지 않고 내가 이 환경에 속해져 있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통찰이 안 된다라는 거죠. 통찰은 벗어나서 전체를 봐야 이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통찰이 된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벗어나서 이분법적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전체를 아울러서 보기 때문에 제가 인연법을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근모적 원리, 즉 진리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통찰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결혼 생활이 아기를 가지고 나서 깨지게 됩니다. 깨지는 이유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업도 일어나고 환경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일어나죠. 자, 저는 이 환경이 깨지면서 자책감이 되게 많이 들었고 특히나 이 친구의 부모님께 정말 미안했죠. 특히 아버님께 정말 미안해서 뭐라 말씀을 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미안했고, 우리 사회는 이혼을 하게 되면 약간 패배자라는 인식이 좀 있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연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때는. 자, 어쨌든 저의 결혼 생활은 이 새로운 필연이 오면서 점점점 갈라지고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환경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자, 결론적으로 이 필연이죠. 이 친구랑 저는 지금 현재 한 아이의 아빠, 엄마로서 그 필연적 관계에 서로 책임을 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남자, 여자로서 우리 인간사회에서 만드는 제도적으로 같이 붙어서 부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어 나머지는 필연적으로 서로 해야 될 역할을 서로 해주고 있는 관계가 지금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로 인해서 저는 제가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갈 수 있게끔 또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또 하려면 그 다음 필요한 관계들, 그 전에 필요한 관계들을 싹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하루 이틀 얘기 되겠습니까? 몇 날, 며칠, 몇 년을 얘기해야 될 거고, 그 몇 년의 내용을 또 어떻게 쪼개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정말 방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시 열반에서 다 쪼개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진리라는 것은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말로 이해를 시켜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말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를 깨달을 만한 인연이 돼야 됩니다. 진리는 내가 깨달아야지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어떤 생에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그 겹겹이 쌓인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그러니까 인연이 되어야 됩니다. 벚꽃이 인연이 돼야 피듯이 내가 벚꽃이 피워야지 한다고 벚꽃을 피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벚꽃 씨앗을 뿌려야 돼서 나무가 자라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자라서 또 환경과 조건이 돼야지 벚꽃이 피는 거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을 인연이 될 때, 그때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또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야만 됐고, 그래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인연법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뭐 깨달아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 혼자 깨달아야지 한다고 깨달아졌던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태로 백날 첫날 뭐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면 저는 진리 도달을 못했습니다. 제가 진리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숙명, 필연들 때문에 저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 혼자 깨달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스토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5번째부터는 이 스토리는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적 차원에서 구간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통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 해머였습니다.